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바로 3프로TV의 김동환 프로님과 함께 남녀 탐구 생활의 원조 여신이자 지금은 방송인이시죠. 이지원 씨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시그니처 인사가 네, 있습니다. 시그니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증권 고객분들에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 아침마다 인사드리는 3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개 좀 이쪽 부탁드릴게요. 보고 하면 될까요? 카메라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롤러코스터에서 남녀 탐구 생활의 여주인공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 탐구 생활에 나온 또 이지연입니다. 지금은 쇼호스트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탐구 생활과 인연이 깊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또 제가 찾아왔네요. 게다가 제가 또 이제 주린이인 입장에서 네. 주식의 아버지 아유. 김동환 프로님과 함께하니까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저도요. 저는 뭐 주신의 주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진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 않을까. 정말 초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프로님과 이제 지원 씨와 함께 정말 많은 걸 또 배워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어요. 네. 6월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 주린이 같은 우리 초보자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장 예.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제 뭐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3월 이렇게 막 폭락 장세, 작년 네. 그때 이제 누가 사라 그런 적도 없는데 네. 자발적으로 막 맞아요. 주식을 그래서 너무 의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지 이런 확신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서 2020년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가 부분에서 아직도 잘 네. 되고 있는데 네. 마음은 굉장히 썰렁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하셔야 될 주식과 안 하셔야 될 주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시면 올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네. 지금 이 시기가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네. 정말 프로님께서 정말 콕콕 집어서 네. 나쁜 얘기도 너무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예. 때문에 또 고견을 말씀해 그럴게요.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들은 얘기, 또 저의 어떤 생각 이런 걸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네요, 저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예. 어떻게 또 이것들을 투자해야 되고 이거는 또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어떤 판단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올해 가장 큰 금융시장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는 것과 함께 물가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유가였죠. 마이너스 정말. 유가도 있고 그랬는데 유가가 벌써 $70 부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이제 수요가 다시 폭발하는 그런 국면으로 왔죠.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게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명확하고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조금 유리한 주식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조금 힘이 빠지는 주식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자산별로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 국면에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부각되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투자하셔도 됐지만 상황이 좀 바뀌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이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될 때 좀 어려우신가요?
네, 지금 들으면서 지금 너무 줄이니가 아닌가. 근데 네. 요즘에는 저도 이게 주식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기도 한데 오늘 뭐 자리를 잡아주시겠죠. 예. 예.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연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잘 대응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이 컨텐츠, 뭐 대신증권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니까 이걸 보시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도 보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 어떻게 돌아가는 그 구조하에서 말씀하신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탐구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아래서 여러분 투자 판단 혹시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응하다 보면 나는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연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연준에서는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가 같은 거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도 있고 또 주시장이 막 망가지지 않도록 친절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장은 그걸 믿을까 말까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장이 막 빠져버리잖아요. 이건 쟤네들이 저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런 금융시장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을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연준의 능력도 신뢰하고 연준의 어떤 시장에 대한 친절함도 신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할 건지 이거 먼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또 연준 회의의 결과를 또 주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안 오른다고 하지만 또 올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죠. 물가에 대한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물가가 낮았고 그게 이제 기저효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통계는 항상 1년 전 오늘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평범해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또 지금 막 분출되는 수요도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수요가 정말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계속 된다면 나쁜 걸까요? 수요가 계속 좋은 거죠. 그래서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럴 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자산 가격만 올랐다든지 또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나요? 한국이 대충 80이면 장수하셨다고. 네. 그죠? 장수하신 거죠. 70대만 해도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쵸. 요즘은 상가집에 가서 고인이 몇 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70대면 어떡하시냐고 맞아. 80대라 그래도 아유 안타깝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대부분 90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농담인데요.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모이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야,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동 연령은 어떤가요? 그냥 60세 전후로 해서 끝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버텨야 되는 기간이 옛날에는 10년, 20년인데 지금은 30년, 40년 혹은 50년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산 축적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나눠 쓰려면 어떻게 소비를 폭발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은 막 응축돼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그죠?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아까 얘기한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온라인 모바일로 사시죠? 네, 미국의 그렇죠.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그렇죠. 한국의 쿠팡 싸게 하죠. 우리가 그냥 마트나 어떤 시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싸거든요. 맞아요.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게 구조적인 거죠. 혁명이니까. 또 하나는 기술의 진보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차를 살 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하면 좋은 차 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차를 사려면 한 2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랐죠, 500만 원이나. 네. 근데 20년 전에 제가 샀던 그 소나타와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소나타는 완전히 다른 차죠. 그때는요, 창문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기억나. 맞아요. 가격이 좀 올랐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런 정도의 고성능 차를 살려면 아마 4, 5천만 원 이상 줬어야 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4, 5천. 기술의 진보가 가격을 압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압력 그리고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을 막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것이 지금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의 공식적인 코멘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하고 그 신뢰의 배경에는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고 물가의 오히려 하락 이런 것들이 구조적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는 좀 특수한 기간이니까 물가가 우리의 상상하는 범위보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시되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어떤 그런 착시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 또 주식을 선택하는 그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한 그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올해도 아마 코로나로서 완벽하게 벗어나느냐 네. 또 벗어나지 않느냐 이것도 또 다른 상황일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백신이 한 2달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진도가 빨리 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는요 최악의 경우에 30만 명씩 확진이 됐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그 당시에 몇십 명, 몇백 명 혹은 없는 날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체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밀하게 그걸 체감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시는데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왜? 밖에를 못 나가는데 우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 체감하는 거를 생생하게 우리가 체감하면은 야,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회사 출근하고 있고 공장도 돌아가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국이나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갭이 있었다는 거죠.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완벽하게 언택을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미국이 30만 명 가던 게 이제 10,000명대 그 이하로 오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주들이 생기고 그리고 유럽 최대 관광 대국인 스페인이 이제 관광객을 받죠. 네. 이탈리아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게 뉴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500명, 600명씩 나오니까 이제 컨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런데 이 갭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걸 뉴스를 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소식으로 듣는 거의 갭을 정확하게 줄이셔야 되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아마 해외로 나갈 거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올 거예요. 그건 아마 제2, 제3의 이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닥쳐오지 않는 한 명확한 미래란 말이에요. 네. 그 염두를 두시고 종목을 좀 보시기를 권해요. 예. 왜? 작년에 우리 실수했잖아요.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카카오 사세요, 네이버 사세요 그랬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했거든요. 왜? 우리는 계속 컨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올 하반기에. 어.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백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네.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 차관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로서는 뭐 4위라고 제가 백신의 맞는 백신이요? 속도가 네. 엄청나게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저희가 미리미리 또 이제 그렇습니다. 해야 저희가 예. 투자할 때 예. 많은 그렇죠. 네, 예. 수익도 확인할 수 예, 있지 상황의 않을까. 인식의 갭을 좀 줄이시는 노력, 의식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려면 좀 외신에 조금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그렇죠. 예, 이제 시장에 좋은 정보도 있고 네. 도움이 안 되는 소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 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날 것으로서의 외국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신문 지면이나 방송의 어떤 시간은 제한적이거든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뭐 안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북한 문제가 터졌다든지 이러면 다 사장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신은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시면 그냥 날 것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영어가 안 되시면 이것만 하는 매체를 꼭 옆에 두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뉴스를 가까이 하면 그만큼 나의 수익률도 함께 그렇죠. 상승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외신을 네. 집에 가서 그렇죠. 펴두는 걸로. CNBC를 홈페이지로.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문제점은 약간 외국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제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네. 네. 바보 근데 같았어. 사실 저도 그런 게 항상 그 저점 찾다가 이제 가장 그렇죠. 낮을 때 사야지 하다가 네. 이미 다 놓쳐버리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되는 이유는 찾으면 계속 나오죠. 맞습니다. 안 할 이유는 찾으면 계속 나와요. 네. 이 프로님 말씀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연준의 의견을 또 보자면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신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가장 좋다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약간 고민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정말 생각도 너무 많았는데 프로님 말씀을 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참 아, 뭐랄까 좀 다행이네. 진정되고 네. 릴렉스될 수 있을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2부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그럼 여러분 2부에서 함께 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